2021년 12월 5일 일요일 아침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허경영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2021년 12월 5일이니까 2022년 3월 9일 그 대한민국 20대 대선일로부터 약 한 9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93일. 이제 93일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요 시점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좀 간략하게 영상 기록에 남기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기록은 내가 전에 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그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이제 국가혁명당이 창당이 된 것이 2019년 중앙당 창당이 2019년 8월 15일이에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좀 오래되면은 그게 몇 년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렇죠. 그렇듯이 지금 현재 그 흘러가는 과정에 그 기록을 남기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제 난중일기를 이렇게 그 기록을 임진부터 임진, 계사, 가보, 을미, 병신, 정유까지 해가지고 임계, 가벌, 병, 정, 그 다음에 이제 정유, 그 다음 무술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7년간의 기록이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이거 유튜브를 한 지가 2019년 10월 말이니까 2년 됐네요. 지금 그 기록을 지금 영상 기록으로 계속 남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어제 하루가 워낙 이제 급하게 돌아가니까 오늘이 일요일이고 어제가 토요일, 아래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에 이제 12월 3일 날 금요일이었는데 그날에 있었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이런 지금 기록을 남기는 것은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 그리고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주위에 일어난 일들, 막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내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지금 우리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후보로 출마를 이제 선언하신 분들이 지금 한 몇 명인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 한 20명 정도 돼요. 20명.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네. 20명 정도 되는데 원내 정당, 그러니까 정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한 5명 정도 되고 정당은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없는 분이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6명 정도 돼요. 그걸 원외 정당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으로 정당도 없고 정당이 없이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9명 정도 있어요. 이름은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거기서 무소속 출마한 사람 가운데 이름이 성기도 있더라고. 내 이름하고 같은 사람인데 그 성이 양신가 양성기인가 그렇던데 나는 그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 이 말이죠. 손학규도 있고 최대집이라고 의사도 있고 또 무소속의 김기천 씨라고 저 삭발하고 지금
뭐 그 KBS MBC YTN 앞에서 드럼 치면서 이제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의사죠. 그분은 좀 알려진 분이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제 9명 정도 되고, 원외 정당은 이제 우리 여기 허경영 총재님, 국가혁명당도 아직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원외 정당에 들어가죠. 원내 정당엔 뭐 알다시피 이재명하고 뭐 윤석열 뭐 그런 사람들, 하여튼 그 5사람, 원내 정당이 5, 원외 정당이 6, 그 다음에 무소속이 9, 현재까지 그 총 20명이 대통령 이제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에요. 그 중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하게 내가 조회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죠. 그 12월 3일 날에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하고 윤석열 국민의힘의 그 대통령 후보하고 좀 이렇게 저녁에 그 울산 옆에 울주 거기가 이제 그게 소고기 하여튼 그 모 식당에서 그 한번 만났는가 봐요. 원래 이제 좀 떨어졌다가 자기를 냉대하니까 완전히 뭐 패싱이라 그러죠.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윤석열 그 척건들이 좀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패싱을 하니까 이준석 씨가 열받아 가지고 저 부산으로 맨 처음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순천 갔다가 다시 이제 새벽에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제주도에서 다시 이제 울주 와가지고 서로 만나고, 뭐 서로 이제 김종인 씨도 이제 그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다시 이제 오고 이래가지고 모양새는 이렇게 화합이 됐는데, 글쎄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버릇을 뭐 남 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회의적인 반응도 일으키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으로 봐서는 민주당 그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이 지금 오늘 중앙일보 아침에 보니까 게시판을 닫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닫아버렸는데 왜냐니까 그게 이제 그 원팀이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낙연 씨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재명 씨를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이제 민주당 후보에 그 이재명 씨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놔두다가는 해당 행위가 되니까 막았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하튼 크게 이 대세로 보면은 내부 분열과 이제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그렇죠. 내부 분열과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제 질이 멸렬되는 것이 크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운이에요. 운입니다. 운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제 내부 분열과 자중질환이라는 그 8음절을 새 음절로 바꾸면은 콩가루다 이 말이에요. 콩가루가 돼가지고 이제 질이 멸렬되는데, 우리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대선 내년 이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시는 그 분들 중에 배종찬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좀 배종찬 소장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내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대한민국 돌아가는 이 정치판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일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는 이제 20대 대한민국 대선을 어떻게 이분이 이야기하느냐니까 깻잎 대선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깻잎 대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깻잎이 그만큼 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가서 우리가 뭐 또 집에서 깻잎을 먹다 보면은 한 장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젓가락으로 조절을 잘해야 이제 한 장인데 조금 잘못하면 두 장, 석 장이 딸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얇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뭔가 하니까 국민의힘당이나 국민의힘의 윤석열이나 그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그 서로 지지하는 율이 깻잎처럼 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 말이 되도록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여론조사 기관이 한 30개가 되는 것 같은데 30개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이가 조금 앞서는 것도 있고 이재명이가 조금 앞서는 것도 있고 지금 둘이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제 제주도로 이제 이렇게 순천으로 부산 내려왔다가 순천 갔다가 제주도로 가니까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푹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가지고 이재명이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데 또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그 지지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깻잎 대선이라 그렇게 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년 대선은 매화 대선이다 그래요. 매화 대선이 뭐냐 이러니까 매화가 이제 그 필 때 활짝 이렇게 만개가 될 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한기 홀로 아득하니 나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거 광야라는 시에도 있다시피 그 매화 한기 홀로 아득하니 할 때 그 매화가 그 필 무렵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런 것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백마 타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신 허경영 우리 국가인민당 명예대표님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8월 18일 날에 이제 백마 타고 행주 산성 거기서 대천문 앞에서 이렇게 그 출마 선언을 하신 것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그 천지에서 상스러운 기운을 받고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달 뒤에 2021년 10월 18일 날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정식으로 이제 하셨죠. 그날에 이제 국립현충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 방명록에다가 호국 영령들이시여 조국을 세계 통일의 국가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이래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하나는 한글로 쓰고 하나는 또 한자로 쓰고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격이 벌써 일반 후보들하고는 격이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세계 통일의 우리나라를 조국을 세계 통일의 국가로 세계 통일을 추진하는 그런 국가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 이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3위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철수나 심상정보다는 앞지르고 김동연 그 부총리보다는 한 6배, 7배 정도 앞서고 있는 것이 현재 그 여러 기관에 실제 그 조사를 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리서치에서 그렇게 공표를 했고 JTBC에서도 그걸 방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지금 KBS나 MBC, SBS, 그 다음에 뭐 YTN이라든지 기타 연합뉴스에 텔레비를 틀었다 하면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이 이 5사람을 보내줄 때도 있고 김동연이 빼고 4사람만 보내줄 때가 있어요. 지금 현실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죠. 12월 3일 날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유튜브 방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KBS나 MBC 정기방송을 잘 안 보고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죠. 그래서 유튜브 그 구독자를 많이 가져 있는 분들도 있고 적게 가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저기 정봉규라고 이봉규라고 이분이 구독자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우측에 속한 분인데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넣으시는 그 유튜브는 대체로 보면은 우파에 소속된 그런 유튜브 유튜브 강사를 할까 유튜브들의 유튜브가 이제 그렇게 주관하는 그런 곳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이 6일인데 내일은 아마 이봉규 그 유튜브에 또 나오시는가 봐요. 그리고 신의 한수도 굉장히 그 총재님께서 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신의 한수도 이제 곧 나오실 예정으로 돼 있고 이봉규 프로에도 내일 아마 나오실 그런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예정이고 이미 이제 하신 것은 3일 날에 두 번째로 일요 서울 TV라고 유여애하고 정준길 변호사하고 두 분이 이제 나와셔가지고 이제 그 하는 데가 그 유튜브가 거기도 구독자 수가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그 좀 길게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서 주요한 그게 12월 3일 날 일요 서울 TV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하신 그 말씀의 주제가 이제 그 유여애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은 15개 그 방송 기관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공정 방송을 하라 이렇게 알렸다 그래요. 그렇게 그 공정 방송을 하지 않으면은 그 선거법 위반이니까 구속이 되고 어떤 민사 형사를 같이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전 재산이 몰수당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딱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옛날처럼 지금 이번에 이때까지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참 억울하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옥살이도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셨고 또 이때까지는 막 묵묵부답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묵묵히 참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때가 되어서 반드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그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민사 형사를 같이 이제 고발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돼 있고 공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하는 것을 이제 아래 밝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12월 1일 날인가 그때 그 박경환님이라고 그분이 삭발을 하고 또 이어서 총 한 15명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삭발을 했어요. 그 중에서 여성분이 4사람이고 남자분이 11사람이고 그래서 그 이제 그랬는데 이제 총장님께서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요 플래카드를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산광역시당의 이성근 위원장님을 만나가지고 교대역 앞에서 요 플래카드 2장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큰 대로변에 걸어놓으면은 그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아침 되면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단요 우리 집 앞에 이 2장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지나가면서 봅니다. 보고 차가 이 앞에 많이 다닙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좀 덜 다니는데 하루 종일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꺾어서 많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요것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요. 어제 그 이성근 위원장님께 하고 또 우리 당원님들이 요 프레카드를 이렇게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었는데 아직
아마 부산시당의 저 위원장님들 또 이제 이번에 각종 이제 그 홍보 특보로 이렇게 위촉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승근 위원장님하고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아직 프레카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자기 집 앞에 저처럼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요거는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아마 떼일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는 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때 총선 전에 작년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구정 전에 이런 것을 프레카드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합한 때에 좀 이렇게 걸었다가 많은 시민들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또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삼삼 공약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다 외우고 또 뭐 뭔지를 이렇게 환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이 5일 같으면은 5번째다. 5번째 같으면 노후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혁명이다 이러면은 이제 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이제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 외에 건국수당 7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매월 220만 원을 수령케 함으로써 이제 노후 불안을 없애게 한다.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고 뭐 6번이 이제 부채혁명이다. 7번이 배당혁명, 8번 소득, 9번 세금, 10번 신불, 11번 교육, 12번 사법, 13번 뉴딜, 14번 금융, 15번 취업, 16번 유엔, 17번 화폐, 18번 지역, 19번 징병, 20번 농지, 21번 농약, 22번 부패, 23번 어흠, 24번 생활, 25번 보훈, 26번 노동, 27번 장기, 28번 도덕, 29번 장애, 30번 주택, 31번 벌금, 32번 황사, 33번 식수, 4번이 출산, 3번 결혼, 2번이 정당, 1번이 정치혁명, 뭐 이렇게 뭐 혁명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환하게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때 뭐 그 내용도 다 이렇게 다 외우고 그렇게 하지만은 일반인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직 있더라고요. 어제 내가 프레카드를 주면서 보니까 전단지를 주면서 이 국가혁명당 후보가 누군지 알죠? 이렇게 하니까 안다 그러더라고. 이제 할아버지예요. 내보다 연세가 훨씬 많게 보이던데. 그래 후보 이름 누굽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을 주고 매월 150만 원 이렇게 평생 지급하는 것이 이제 국가혁명당의 이제 대표 정책이고 공약인데 이 국가혁명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데 이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 말씀이 안다 이게야 누구 이름 누굽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윤석열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이가 아닙니다. 허경영입니다. 내가 그랬는데 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이고 조금 전에도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소리내서 말을 하다가 1억원 주면은 나라 망하지 그러더라고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운을 띄어야 됩니다. 운을 띄어놔야 이런 것이 이제 국가혁명당에서 1억원 준다더라 이런 말이 이제 퍼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육지에서 또 공중에서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제 산에 불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현재 한 통에 40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명 이렇게 유권자가 지금 이제 18세 이상이 약 한 4천만 명인가 아마 그 정도 되리라 보는데. 거기서 전화를 이래 보면은 015 해가지고 돌리면은 약 한 3분지 1은 안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3분지 1은 받는데 한 번 딱 받으면은 4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허경영 후보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허경영을 맨 처음에 강조를 해요. 대통령 허경영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이제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에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은 용기 있는 뭐 선거 참여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 허경영 후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계속 날리고 있어요. 저도 그 전화를 지금 현재 어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바뀌면 해도 3번, 4번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계속 받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허경영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허경영 대통령 이런 말을 일단 듣잖아요. 후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 다음에 땅에서는 이런 프레카드를 이제 국민들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지도 이제 봐야 되고, 또한 이제 일반 그 신문에 중앙일보라든지 기타 부산일보 또는 뭐 국제신문 여기에도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냄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4.7%가 됐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허경영 총리님께서 그 많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좀 계속 나가셔가지고 이야기를 아마 뭐 몇 달째 아니가 몇 년째 계속 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의 한 수도 벌써 나가셨고, 이봉규 TV에도 여러 번 나가셨고, 또한 그 강의를 또 이제 토일요일마다 계속 몇 년 동안 그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해 나왔기 때문에 현재 4.7%가 된 것이지,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원외 정당에서 2% 이상 나온다는 것은 기적과 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그 1%, 4.7%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나머지 95.3% 있는 사람들보다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100배, 1000배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이 사람이 말이야, 4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4사람, 이제 한 사람은 4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4천만 명이 있다 그러더라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4사람은 석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가 4사람 있고, 그 나머지 뭐 한 4천만 명은 그 일반 사람이라. 그럼 그 4사람이 4천만 명보다 훨씬 그 질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듯이 4.7%의 지금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95.3% 있는 분들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질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이제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고성국 TV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한 번 나가셨죠. 그리고 2번째 뵈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일요 서울 TV에 유여하고 정중길 변호사 이분이 이제 그 대담이 지금 2번 했습니다. 했는데 뭐냐 하니까 정중길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나는 중수부 출신이다 그러더라고. 쉽게 말해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예요. 검사를 중수부에 있었기 때문에 내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이거 질문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유여에도 뭐 자기가 뭐 독일에서 뭐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총재님께서 뭐 국민의 3대 권리, 민주주의의 3대 국민의 5대 권리, 민주주의의 3대 원칙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쭉쭉 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놀래더라고요. 술술술 나오니까 놀래던데, 그 정중길 그 검사 출신의 이제 그 변호사님이 날카롭게 이제 마지막에 묻더라고요. 그렇게 주면은 그렇게 이제 할 때에 그분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가 대략 한 5,200만 명이죠. 5,2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18세 이상을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도 확실치 조사를 안 해봤는데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0억 이상, 그게 확실치가 안 했어요. 100억 이상이 될지 50억 이상이 될지. 이제 50억 이상 재산 가진 분들은 그렇게, 어제 누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전단지를 전해주니까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 50억 이상 되는 모양이죠. 그래, 그런 사람은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대다수의 서민들이죠.
이 사람들은 1억 원이 그리고 결혼하면 3억, 출산하면 5천만 원 주는 것은 굉장히 이런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50억 이상 이렇게 재산까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아마 정준길 그 변호사 말은 한 3천만 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2천조 원의 양적 완화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마 3천조 원의 양적 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처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베네수엘라처럼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겠나, 인프레가 되지 않겠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할 건가. 그럼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가 부채가 약 뭐 상당히 한 1,000조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가까웠게 되니까 그런데다가 3,000조 원을 더 이렇게 추가로 국가가 빚을 지게 되면은 국가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예리하게 이제 정준기 씨가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해가지고 끝부분에 가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많고 국가 부채는 제일 적다 이 말이에요. GNP 대비 우리나라는 한 45% 정도 되고 일본은 260%, 그리고 미국은 170%, 중국은 16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양적 완화 2천조, 한 3천조로 한다 하더라도 200%가 안 되거든요. 한 190% 정도 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요 서울 TV에서 이제 시간이 뭐 제한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톱이 됐는데 이와 같이 이제 고성국 TV에서도 2차로 이렇게 벼르더라고요. 2차를 벼른다기보다는 뭐 아직 그 고성국 씨 이분은 뭐 나이도 58년 개티니까 뭐 물론 나이가 뭐 저보다 적다 해서 뭐 다 내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지 그거야. 김정민 씨라든지 김정민 박사라든지 뭐 또 뭐 여러 교수님들 이를 보면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적어도 저보다 똑똑하신 분이 훨씬 많죠. 하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은 조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를 보면은 그분들이 중도를 모르니까 중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고성국 뭐 이분이라든지 뭐 박찬종 씨라든지 이봉규라든지 또 뭐 김정민 이런 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은 중도를 몰라요. 이래 보면 어제 그 뭐야 모 방송에서 뭐 그 알이 있더라고. 아이고 내가 뭐 말하기도 하여튼 모 방송에서 뭐 어떻게 뭐 어떤 것을 방송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PD들이 중도를 몰라요. 중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의 핵심입니다. 종교의.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분별지가 있고 분별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내를 아는 것이 있고 외부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래요. 내 자신을 아는 거 이것을 내면 애로의 길이단 말이에요. 내면 애로의 길을 이렇게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 이제 구도자의 길이죠. 그리고 외면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과학이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지식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내가 이제 하는 말은 뭐냐니까 자기의 참 자기를 알려고 할 텐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지식을 자꾸 드러내버려야 돼요. 드러내야 쓰레기 같은 지식을 다 없애버려야 자기 참 원래 참 자기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천지가 내가 하나다 일미진중함시방이 그 말이에요. 화엄 일성 법계도라고 의상스님이 이제 그게 간단하게 210자로서 적어 놓은 것이 화엄 일성 법계도거든요. 그게 그 중에 한 단어가 한 말이 뭐냐니까 인미진중함시방이 있다고. 한 티끌 속에서 전 우주가 다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일반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자기의 지식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없애버리고 자기를 참여를 하고 뉘우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계인 건정해 말이야.
베풀고 자기가 노력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줘버려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도움이 주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고 하여튼 간에 모든 것이 남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삶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거를 그 기본이거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참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고요한 데서 자기를 이제 관찰하고, 그렇게 5가지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가 완성이 됐었을 때에 그것을 조견 오온 개공이라 그러거든. 불교에서 그 반야신경에 그런단 말이에요. 조견 오온 개공. 조견 오온 개공 하기 전에 반야 바라밀이란 말이야. 그럼 관자재보살이 반야 바라밀 깊은 지혜가 이렇게 완성이 됐었을 때에 그게 이제 만땅국까지 찼다 이 말이에요. 찼다고. 그러니까 이빨이 찬 거야. 차게 되면은 그때 조견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물질 감각 인식 반응 정보라 그래. 그것을 그것이 다 개공 모두가 다 공한 것을 알고 도일체 고액을 했다.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서전서문에서는 건중건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일 집중과 건중건극이고 그 중자가 그 중용할 때 그 중자예요. 그런 마음을 이제삼왕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이라고 하는 대성인들이 정치를 할 때 그것을 깨닫고 정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도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지금 유튜브들을 이렇게 보면은 중도를 아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윤홍식 씨라고 19대 대통령에 출마하신 분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출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자기 참나를 알아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참나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총결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총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선천이라고 하는 이 세상, 규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이제는 후천 정력 시대가 들어간다. 요것을 가장 강조하신 사람이 이제 그 강일순이에요. 강정산이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최수훈 대신사도 그랬고 그것을 이치적으로 밝혀놓은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광상김을 가진 광상김 성인 김일부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강정산이 말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여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가 지금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보는 오기 전에 가보가 언제냐니까 2014년이에요. 2014년 오기 전에 하늘에서 다 정리를 해버렸다고. 저 문선명이도 그때 죽어버리고 또 한 사람도 그 해에 또 죽었어요. 내 이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가 제2의 예수다 제2의 예수석가다 미륵이다 뭐다 이래요.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다 다이 했단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또 아직까지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제 왜 갑자년 오기 전에 그걸 다 하늘에서 정리를 했느냐 하면은 2014년부터는 동지 한식 105제가 이제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정산이 1909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뒤로부터 동지 한식 105제 105년 되는 해가 2014년이라고. 2014년에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강의가 나오는 거야. 허경영 총재님의 우성제야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총 모든 우리나라 고전 3대 고전에 뭐냐 합니까? 흥부전, 심청전, 춘향전이 거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 주인공이 아주 고난을 엄청 겪다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요. 그래가지고 심청이는 물에 빠져 죽는다고. 죽어요. 죽고 또 누구냐 춘향이는 옥에 갇혀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생사가 왔다 갔다 했고 말이에요. 흥부는 흥수님한테 주걱으로 빵을 맞는 그런
아주 그 험난한 고난을 겪다가 결국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좋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전설적으로 내려온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선천이라고 하는 세상이 끝날 그 무렵에는 소울음 나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소울음 나는 곳을 찾아라. 이제 그랬어요. 예. 그래, 소울음 나는 곳이 어디냐? 나는 그것을 한 20년간 태울 줄 알아서, 그러니까 훔치 태울천상원군 훔리지하도래 훔리미사파 이긴데, 훔치 태울천상원군 훔리지하도래 훔리미사파 이렇게 외우는 대승축도 있고, 훔치 태울천상원군 이렇게 읽는 또 딴 그 화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훔자가 소울음 훔자고 이러기 때문에 그 주문을 읽어야 사는 것 같다 싶어서 엄청 읽었어요. 하루에도 10,000독, 20,000독을 냈어요. 하루에 걸어다니면서도 막 그런 엄청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천이 끝나고 후천으로 오시는 분은 여자 성씨로 온다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이 여자 성씨니까 강씨 보면은 그 계집여자가 밑에 들어가요. 그리고 안씨도 여기 보면 계집여자가 들어가서 강씨나 안씨성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참 주인공인갑다 싶어서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태울줄을 엄청 읽었어요. 한 20년 읽었으니까 뭐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자 성씨로 온다는 분은 뭐냐니까 허씨란 말이야. 허씨. 왜 허씨냐니까 허황우께서 그 김수로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혼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자녀를 여러 명 낳았는데 둘째하고 셋째 아들한테는 자기 성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김의 김씨나 김의 허씨는 같은 뿌리예요. 그냥 그래 여자 성씨 아니에요. 그 여자 성씨로 오시는 분이 허씨다. 그걸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고 허씨성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걸 나는 최근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소울음 나는 곳이 뭐냐? 그게 이제 유튜브 방송이단 말이야. 거기서 2014년 가보년부터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가보 2014년, 2015년 가보 을미로부터 이제 이렇게 가벌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 지나니 무기는 천지 한문일 까닭이다. 강정산이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가벌로부터 이제 소울음 소리가 뭐냐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1949년 11월 13일 생이단 말이야. 예.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 만사지 그 열석자거든. 그래 이 열석자 그 최수훈 대신사가 한평생 돌을 닦아가지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열석자를 들었다고.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 만사지 열석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석자 기원에 응해서 이제 13일 날 오셨고, 그 다음에 1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흑토자와 같은 거예요. 완성수죠. 완성수 10에서 1태극과 10무극이 합한 수가 11이에요. 그래서 11월 13일 그 날짜도 그렇게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온 게 아니에요. 11월 13일. 근데 기축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기축생. 그러니까 이 소울음이 뭐냐? 우성제하고 유튜브 방송이다. 이미 개감여력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성제라 그랬거든. 이 기축생으로 오시는 분이 지금 울음을 웃고 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때가 2014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그때로부터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많은 차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제 허경영 우성제라고 하는 것은 초종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를 보면은 종교의 단계 이전이 뭐냐니까 철학의 단계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문학 예술의 단계가 있어요. 문학 예술의 단계가 지나야 종교의 단계를 겪을 수가 있고, 그 위에가 초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유튜버들은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 알아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 PD들 이런 사람들 눈에 말이에요. 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말세 성제가 왔는데도 시 보고도 모른다. 시 부지라 그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지금 하늘에 이제 낮이 되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별이 보이잖아요.
뭐 도심지는 이제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시골에 가면 별이 이렇게 아주 초롱초롱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육안으로 보면 한 5,000개 정도 본다 그래요. 5,000개.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자기의 그 만원경이 배율이 이제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느냐, 얼만큼 자기가 성인의 마음에 가까웠느냐에 따라서 허경영 총재님을 더 세밀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쉽게 말해서 뭐 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냥 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전단지를 주니까 그 자리에서 집어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왜 알리냐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전혀 모른다는 거단 말이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말을 하다 보면 옆길로 많이 가가지고 그런데 여하튼 이제 때가 되고 이제 운이 다 돼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이제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93일 정도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야만이 세계 통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세계 통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생각도 내가 해보는데 지금 저 딥스테이트 세력이라 그러죠. 요 사람들의 세력이 많이 이제 약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돈을 결국 가서는 다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다 이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쓰이게끔 이렇게 쓰이게 되고 그 작업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상세한 내막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대략 이래 볼 때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박인수 선생님께서 내 이야기하다시피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에서는 이미 봉황 축제를 지금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몰라서 그렇지 봉황이라고 하는 새는 황제를 의미하는 새예요. 그래서 대통령 뒤에 문화에 보면은 새가 봉황새가 있어요. 봉황은 황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인도, 파키스탄 여러 개에서는 벌써 황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축제를 지금 성대히 지금 하고 있다 그럽니다. 하고 있다 그래요. 하여튼 신이 우리 옆에 지금 와 계시다. 그래서 신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결론으로 이제 오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일반 PD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종교의 단계를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철학도 아니고 철학의 단계도 못 들어갔고 그 이전에 문학의 단계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에서 이 사람이 시인의 마음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시인의 마음이 되려면은 마음이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하여튼 하늘에서 좀 땅에서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알리는 그런 붐은 일어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일반인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1억 원을 주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요 서울 TV에서는 2차 토론이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3차, 4차로 이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유여해 그분이 이제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쏘아주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가신 곳에는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건 뭐 확실한 사실이에요. 토마토 뉴스 거기에도 구독자 수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한번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많이 늘었어요. 나 역시 마찬가지로 토마토 뉴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허경영 총재님이 거기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니까 유여혜하고 이제 정준길 그 변호사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3차, 4차, 5차 이제 이렇게 이어지 가지고 내를 이렇게 설득을 시켜봐라 그렇게 하더라고. 유여혜 그분도 그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독일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또 좀 많이 배우신 분이니까, 그분이 처음에 볼 때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좀 이상하신 분으로 보았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지금 현재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을 주게 되면은 나라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총재님께서 이제 국가 부채 율이 우리나라가 최고 적다. 그리고 일본보다 우리가 1억 원을 준다 하더라도 일본보다는 우리가 아직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베네수엘라처럼 우리가 석유만 팔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수출을 해가지고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좀 이해를 한 상태죠. 그런데 좀 더 이제 3차, 4차, 5차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고성국 TV에서도 이제 그것을 바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좀 더 퍼지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깨달아지겠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내가 들었는데,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마지막 전투 5분을 위해서 50년간을 준비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전투 5분. 그것이 내가 볼 때는 2월 16일 수요일부터 3월 8일까지 21일간 그 마지막 전투가 아닌가. 그때를 위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70년을 준비를 해오셨다 이렇게 보고, 짧게는 그렇고 길게 보면은 이 지구라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틀려요.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우리 핵심 당원님들처럼 내년에 이제 국회가 들어서는 것이 33국회죠. 그래서 33가지 공약이 일사천리로 말이에요. 멸사봉공, 그러니까 무아봉공의 정신을 가진 100명의 민의원들이 나오셔가지고 허경영 허 대통령님의 바라는 33가지 공약을 완벽하게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33국회를 이제 33국회가 열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까지 100명의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을 일사천리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뭐 33 공약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치혁명, 정당혁명, 결혼혁명, 출산혁명이고, 노후혁명이고, 부채혁명이고, 배당혁명이고, 소득혁명이고, 세금혁명이고 말이야, 신불혁명이고, 교육혁명, 그리고 또 사법혁명, 뉴딜혁명, 금융혁명, 취업혁명, 유엔혁명, 화폐혁명, 지역혁명, 징병혁명, 그 다음에 징병혁명 다음에 농지혁명, 그 다음에 농약혁명, 부패혁명, 어업혁명, 생활혁명, 노동혁명, 보훈혁명, 순서가 바뀌었네. 보훈혁명, 노동혁명, 그 다음에 장기혁명, 도덕혁명, 장애혁명, 주택혁명, 벌금혁명, 황사혁명, 식수혁명, 이렇게 33가지 그 내용도 이렇게 화나고 외우고 있지만은 일반인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도 중요하고 오프라인도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음량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도 중요하고 각종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전단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 그리고 이제 프레카드를 이렇게 밖에 거는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 이것도 50% 저것도 50% 이래서 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신정
민심이 있고 또 구정 민심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1억 원 주면이냐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뭐 그렇게 주고 나면 국가가 부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국가 부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이미 이제 공중을 나르고 있는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는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고, 허경영 총재님은 세차게 이제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로켓처럼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일만 남은 거예요. 치고 올라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또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IQ가 참 진짜 100이 아니고 한 자리가 되는 그런 PD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별의별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은 유야무야야.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산에 불이 말이야, 산불이 막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고, 앞으로는 전 세계에 허경영 총재님의 그 불이 이제 붙는데, 거기서 오줌 한 방울 넣었다 해가지고 그게 불이 꺼지느냐고. 아이고, 내 말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 잘했잖아요. 나는 핵심을 잘 집어내요. 응? 오줌 한 줄기 그거 갈겠다 해가지고 무슨 놈의 산불이 꺼지느냐고, 이 사람들아. 자, 그래요. 뭐 그러면 대충 이제 12월 3일에 있었던 일, 어제 뭐 윤석열이하고 뭐 저게 또 누구냐, 저 이준석이가 서면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같은 뭐 옷을 입고 이렇게 뭐 팔을 흔들고 이래서 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93일 말고 한 150일 뒤에는 이제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이제 가면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부통령, 명예 부통령이 돼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참, 배종찬 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더라고. 마음이. 저게 뭐냐 하니까, 뭐 부득이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네요. 저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이거는 뭐 책을 통해서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뭐 별 관계는 없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실제 뭐 재혼한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김호남 여사님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쉽게 말해서 뭐 유경수 여사님하고는 지금 박근혜 저 대통령의 이제 친모가 되시죠. 그분하고는 이렇게 서로 좀 잘 맞았는가 봐요. 맞았는데 그 첫 번째 부인하고는 좀 이렇게 안 맞았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박상인데, 자기 형님이 박동희도 있고 박상희도 있고 박무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박상희가 이제 자기가 제일 존경했던 형인데, 그 형이 박정희 이제 그 당시에 그 교사로 있을 때, 이제 국민학교 교사로 있었거든요. 그 사범대학 모셔가지고 교사로 재직할 때 아마 그때 결혼했을 거예요. 아마 사범교사로 있을 때 결혼을, 옛날에는 뭐 어른들이 저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연애 결혼 같은 게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어른들이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어느 집 자제분의 딸이 있다 그러면 얼굴도 안 보고 혼인을 시키고 그랬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옛날에 저게 이병철 회장님도 그랬다잖아요. 어제 그 총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7남매를 놓으셨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그때 결혼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도 그때 이제 사범학교, 교사 이전인가 사범학교 다녔을 때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때 이제 뭐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호남 여사하고 이제 이렇게 좀 잘 지내라 이래가지고 방에 이제 저녁으로 안 들어가는 것도 억지로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합방을 시키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그게 억지로 마음에 안 일어나는데 억지로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이혼을 했죠.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안 해주려고 막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혼을 됐다고. 그렇게 행보는 뭐 그거는 뭐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내가 이거 명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 박영욱 씨라고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그 남편이 한병기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이야기를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듯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야.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다더라고. 지금 현재 여론이 말이에요. 윤석열 뭐 여당 국민의힘을 찍을래 해도 말이야. 자기 부인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기타 줄리 문제 이래가지고 전부 다 보면은 이 사람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나는 이재명 그 후보를 아주 나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 자기 형수한테 뭐 어떻게 말을 한 거라든지 기타 그런 거 보고 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안 일어나고 결국 가서는 배종찬님의 의견이 뭐냐 하니까 여중동에서 관련다더라고. 그러니까 여성청하고 이제 중도청 그리고 MG 세대. 그러니까 MG 세대가 전에 이야기했는데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있는 분이에요. 1980년생 같으면은 42살 그리고 2004년 같으면은 18살이에요. 18세부터 42세까지 있는 그 MG 세대 M 그리고 이제 여성청 M여중 그러니까 M세대 그러니까 18세부터 42세 때까지의 지금 있는 우리 유권자들하고 여성들의 그 여성 유권자들하고 그 다음에 중도층에 있는 분들 마음을 아직 잡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배종찬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이가 33%, 이재명이가 34%, 그래 둘이 합하면 67%밖에 안 된다고, 7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33%는 이렇게 마음이 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표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MZ 세대하고 그 다음에 여성청 그리고 중간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이렇게 이제 더 보고는 가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의혹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의혹을 해소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퍼센테이지가 이제 엄청 오르는 거죠. 그래서 2월 16일부터 3월 8일 그 사이에 정말 그 마지막 전투, 마지막 5분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일단 홍보를 아주 세게 밀어붙이게 되면은 아마 무난하게 당선이 이제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국운입니다. 우리나라 운 자체가 대산 김석진 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시피 내년에는 이제 임인년이거든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화고 무기는 토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은 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계는 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임수라고 하는데 그 임수라고 하는 것은 혁이다. 완전하게 이제 새로 바꾼다. 이제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완전히 바뀌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3,000명의 이제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울고불고 가겠지만은 나중에 되면은 절을 합니다. 절을 하게 돼요. 고맙다고. 자, 그 이야기는 그때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만하고 하여튼 뭐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경영 총재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아 나가리라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12시 43분이니까 이제 또 오늘은 김해 연지공원에 우리 집 옆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좀 전단지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될 것 같네요. 그만.